자, 우리 여기까지 했지. 22, 902번까지. 네. 솔직히 얘기해봐. 이거 테스트 준비 다 해왔다. 해왔어? 먼저 하시는 게. 저 오늘 이거 푸느라 못했어. 근데 요거 하나만 진짜 이 앞으로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경태가. 어차피 시험이 2과목이야. 너 한 과목만 할 거야? 아니요. 그러면 그런 얘기는 나한테 앞으로 하지 마. 네. 영어 얘기도 나한테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너의 일인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얘기 자체가 너를 자꾸 깎아먹는 얘긴데 왜 그걸 나한테 자꾸 하는 거야?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 요거 오늘 테스트지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따로 시험을 보지 말고 905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내일까지 풀어와요? 그죠? 한번 보고 와. 예. 오늘 나가는 거 좀 전체적으로 주긴 할 테니까. 예. 905번입니다. 자, SN이 나왔네, 눈앞에. SN이 나면 우리 뭐 하기로 했어?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이 AN인 거 사용하자고 이야기를 했다. 예. 됐어요? 네. 예. 자,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은 AN인데 페널티가 하나 있다고 했지. N은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기로 약속을 했고, 그때 A1은 S1 S1과 같았다 라고 또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지. 맞지?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를 봤더니 뭐가고요? 이번에는 이 SN 더하기 1이 5의 N제곱이라고 나와져 있잖아요. 네. 정리 조금 더 해볼까? 그럼 이 SN은 5의 N제곱 빼기 1, 그럼 SN이 2분의 1 곱하기 5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됐어요? 네. 그럼 여기서 S의 N-1은 그럼 뭐가 될까? 2분의 1 곱하기 5의 n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그럼 그대로 Sn 마이너스 S의 N-1은 이 값에서 보이는 그대로 이 값을 빼주는 거지. 자, 여기서 수열을 먼저 하지 않고 우리가 지수 단원을 먼저 했으니까 보이는 게 하나가 있어. 지수의 거듭 제곱에 덧셈 뺄셈이 있는 케이스의 문제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입니다. 자,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일단 전개 먼저 할게요. 그럼 일단 2분의 1이 앞뒤로 없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한 번 더 쓸게. 이렇게 돼 있거든? 앞에부터 그대로 보자.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5의 n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5의 5의 n 제곱 빼기 n 하기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5의 n-1제곱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5의 n제곱 곱하기 5의 이게 맞아. 네. 뭘 하든 간에. 그런데 다음 줄 한 번 더 5의 마이너스 1제곱을 뭐로 바꿔줄 수 있다? 5분의 1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5분의 1로 바꿔줄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지수 형태에 대한 거듭 제곱의 형태는 5의 n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겠고,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 되니까 5의 n제곱 2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계산 결과가 10분의 4 곱하기 5의 n제곱이 되겠고 5분의 2 곱하기 5의 n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지. 잘 쓸게. AN이 그래서 5분의 2 곱하기 5의 n제곱이 되겠고 요 식은 또한
2 곱하기 5n 제곱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얘를 2 곱하기 5에 n-1 제곱이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a가 2, 아래 값이 5 빼주게 되면은 2번이 정답이 되겠지. 나는 이걸 다 봤으면 좋겠어.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꼭 똑같이 쓰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수 로그 연산할 때 부분에서도 항상 강조했던 게 한 줄 한 줄 자꾸, 그지? 내가 똑같은 줄 쓴 거 있어? 하나도 없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이 하나하나씩 된 거지. 그러니까 내는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2개, 3개를 동시에 하지 마. 무조건 할 때는 하나씩만 하자고. 오케이? 다시 지울게요. 이 자, 끝났어. 내용은 일단 내용은 우선 끝났고, 자, 지난번에 보여줬던 이야기랑 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90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의 교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Y축에 평행한 14개의 선분을 같은 간격으로 쭉쭉쭉 연결을 했대. 됐죠? 여기까지? 네. 자, 그때 여기 A 곱하기 X 빼기 1이라고 하는 선이 있고 여기는 Y는 X라는 선이 있을 때 양 끝에 있는 이 세로선을 가장 짧은 길이는 3, 가장 긴 길이는 42였대요. 다시 봐봐. 여기서 둘의 가장 짧은 길이가 3이었고 여기 가장 긴 길이가 14였대.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선들의 간격이 일정했다는 거야. 한 칸 한 칸이.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벌어지는 그 차이가 계속 똑같은 만큼이었다는 얘기는 이 X좌표 이 둘의 차이를 만약에 A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여기도 똑같이 A일 거고 여기도 똑같은 A일 거고 여기도 똑같은 A만큼 계속 커지는 게 아니냐는 거야. 아, A를 써버리면 조금 힘든가? A가 위에 있으니까 K로 써볼게. 둘 사이의 차이를. 됐지? 그럼 이때 여기 첫 번째 있는 이 X좌표를 M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됐어? 여기까지? 네. 봐봐. 지금 여기에서 사실 찍어서 푸는 친구들 중에 정답을 맞추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필하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쌤이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내가 어필하고 싶은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은 보여지는 그대로 됐지? 보여지는 그대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대로를 나타내라는 거야. 첫 번째 그 간격에 있을 때의 첫 번째 X좌표를 M이라고 놓을게. 그리고 M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이 점들의 X좌표를 다시 볼게. 내가 왼쪽에 있는 문제를 좀 살리려고 했는데 버리고 여기다 놓자. 이렇게 볼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문제에서 이 길이가 몇이래? 제일 짧은 길이가 3. 여기 제일 긴 길이가 몇이래? 10? 24. 아 42. 40이라고 나와져 있잖아. 네.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3과 42가 양쪽 끝에일 때 총 개수가 뭐 10 몇 개가 나와 있을 때 그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각각의 중간에 있는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뭘 모르잖아. 그럼 다른 걸 잡아보자고. 첫 번째 있었던 이 선의 X좌표를 M이라고 잡아볼게. 네.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돼? M 콤마 F. A 곱하기 M-1이 되겠지. 네. 됐어요? 네. 그럼 이 점은 몇 콤마 몇이 돼? 저는 F. M 콤마 M이 되겠지. 네.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몇이야?
y좌표인 am-m에서 y좌표인 m을 빼면 되는 거니까 이 길이가 몇인 거야? AN 마이너스 2M. 그치? 요거 됐어요? 네. am-2m에 대한 길이가 3이었던 거지. 네. 뭐가 뭔진 모르겠어. 그때 두 번째 선이 나왔을 때 이 x좌표만큼의 차이 계속 뒤쪽으로 일정한 차이만큼 벌어질 거니까 이 벌어진 만큼을 일단 k라고 놓자. 네. 그럼 얘의 x좌표는 또 뭐가 돼? m 플러스 k일 거 아니야. 네.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돼? m 더하기 k 콤마 a 곱하기 m 플러스 k 빼기 1이겠고 네. 이 점의 y좌표는 뭐가 돼? m 더하기 k 콤마 M 더하기. 똑같이 m 더하기 k겠지. 네. 그럼 얘 전개한 게 am 더하기 ak 마이너스 a니까 됐지? 네.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빼주면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두 번째 길이는 뭐가 나와? am 딴 거 없어? 더하기 ak 더 마이너스 a 빼기 m 빼기 k가 나오겠지. 네. 얘가 두 번째 길일 거고. 네. 아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세 번째 길이로 가면 x좌표가 m 더하기 2k일 거 아니야. 네. 요거 그대로 똑같이 빼주면 어떻게 돼? a의 m 더하기 k 빼기 1 빼기 m 빼기 k가 되겠지. 예. 요것도 됐어? 예. 계산하면 세 번째가 am 더하기 a 아닌데? 2k 네. 소리 여기가 2k 여기도 2k 됐지? 네. 그러면은 플러스 2ak 마이너스 a 빼기 m 빼기 2k지. 네. 자 그럼 여기서 잘 봐. am 마이너스 2m에서 이 두 번장이 될 때 뭐가 됐었어야 돼? 플러스 m 더하기 ak 마이너스 a 빼기 k 꼴인 거지. 이게 더해진 거지. 네.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됐나 봐봐. 여기도 똑같이 뭐가 하나가 없니 왜? 조금만 빨리 다시 할게. 나도 어떻게 했니? x좌표가 m, 여기가 m 더하기 k, 여기가 m 더하기 2k일 때 차이가 a의 m 빼기 1 빼기 m이고 두 번째는 a의 m 더하기 k 빼기 1 빼기 m 더하기 k고 세 번째가 a의 m 더하기 2k 빼기 지금은 들리지? 예. 됐지? 이렇게 되겠지? 예. 그럼 전개된 식이 두 번째 줄이 am 더하기 ak 마이너스 a 빼기 m 빼기 k고 am 더하기 2ak 마이너스 a 빼기 m 빼기 2k가 됐죠. 네. 여기도 써야 되네. 여기도 am 마이너스 a 빼기 m이고 됐죠? 네. 그럼 얘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뭐야? 더하기 ak 빼기 k를 더해준 거지. 네. 얘가 틀렸네. 내가 틀렸네. 그치? 요게 맞지 요게? 요걸로 할게. 예. 그럼 얘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뭐 됐나 봐봐. A는 그대로 있지. AK가 2AK가 됐으니까 AK 더했지. 네. 그리고서 넘어올 때 여기서 빼기 K 한 번 더 있지. 네. 아, 이 선들의 길이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인다? 대사. 등차라는 거야. 어? 등차라는. 네, 선생님. 저거 M 플러스 마이너스 2K라서. 근데 이게 뭘 쓴 건데? 플러스 그러니까 뭐를 쓴 거냐고. 그 이게 뭐를 쓴 건데? 얘가 뭐를 구한 건데 지금? 여기 차이요. 무슨 차이? 그 x 값이 m 플러스 2k일 때. 의 이 점의 y 값이랑 이 점의 y 값을 뺀 거지. 네. 그럼 이 점의 y 값이 얘 아니야? 네. 그럼 이 점이 몇 코마 몇인데? 그 점이 m 플러스 2k
콤마 n 플러스 2k 그럼 얘가 뭐겠어? n 플러스 2k 됐네. 아니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일단 지금 현 시점에 그러니까 저번에 활용하면서 쌤이 보여줬지. 여러분한테 공식을 막 화려하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응? 다른 걸 특별하게 바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분명히 길이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네. 그치? 근데 그 길이들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 몰랐는데 이런 과정을 보고 나니까 뭐 이걸 확인한 거야? 이 길이들이 등차 수열을 이뤘던 거야. 오케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선이 총 몇 개? 네. 14개래. 근데 제일 처음 선의 길이가 몇이래? 네. 아 3이래. 제일 긴 선의 길이는? 40. 근데 얘네들이 등차를 이룬대. 그럼 더해봐. 뭐 분해? 2분의 몇 개? 14개. 첫 번째는? 3, 4, 4. 마지막은? 42 끝. 됐어? 근데 봐봐. 이게 지금 이유가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그러니까 좀 멍청한 질문을 해볼게.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거를 앞에 이거 한 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공식은 이건데? 멍청한 질문 맞지? 네. 그치? 왜냐면 문제에 등차수열이라고 나와져 있어. 아니요. 문제 하나도 안 나와져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공부하는 게 먼저인 거야. 이 문제, 주어진 이 문제가 나 등차수열입니다 하는 모습을 기다려주는 게 먼저라는 거야. 오케이? 네. 자, 활용 조금 더 봅시다. 네, 근데 여기서요 선분을 같은 간격으로 그었다가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나한테 그거를 유도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어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질문이 지금 경택이 질문이 나와야 정상인 거야. 이건 사실은 왜냐면은 내가 분명히 이 문제에서 어필을 했던 건 뭐냐면은 등차 수열임이 안 나와서 등차 수열임을 보여야 한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반론을 한 게 뭐냐면은 같은 간격으로 잘랐다는 게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같은 간격인 게 왜 등차 수열이냐고. 그러니까 이 선이 둘 다 일직선으로 증가 끝에가 뭐뭐인 거 아니에요 물으면 안 돼. 잘 생각하고 얘기해. 왜 등차인데? 일정한 간격으로 자른 거니까 당연히 일정하게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그 얘기를. 아니 그렇게 말고 이게 왜 그거는 왜 안 돼? 저거는 일직선으로 먼저 난 일직선으로 할 건데 지금부터. 아니 그 여기 꼬불꼬불한 거 말고 저 그래프는 근데 봐봐. 지금 봐봐. 너도 바로 바꾸잖아. 네가 어필했던 건 일정한 간격이었던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저 선이 일직 그 아니 네가 얘기했던 거는 일정한 간격으로 자르면 등차 수열이 나온다라고 어필을 했던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여기에서 나도 일정한 간격으로 자르려고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할 거였으면 너도 네가 얘기한 조건을 두 직선이 나오고도 얘기를 했었어야 맞지 않아? 아, 근데 그 얘기는 없이 그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왜 내 거를 탓하냐고. 네가 얘기한 대로 하고 있는데. 어? 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이거 들어야 돼. 이게 수학이야. 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서 어디가 안 맞는지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게 수학인 거야.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뭔지 알아? 너가 갖고 있는 논리가 명확하게 발표를 못 한다는 거야. 그냥 감으로만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물어봐서 확립을 시켜놓으면 뭐해? 다음번에 똑같이 못하는데. 그러니까 논리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으려고 해줘야 돼. 생각을 해봐. 얘가 생각하는 것도 이해를 하려고 해줘야 돼. 되게 논리적인 과목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가 되면 되는 거야. 더 뭐 그래서 직선이라고 해봐. 그럼 다시 물어보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자르면 얘가 왜 등차 수열만큼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은 얘기할 수 있을까? 저 그래프에서 y는 x에서 y는 x 그 x고 저희 y는 a 괄호 x 빼기 1에서부터의 교점에서부터
같은 간격으로 계속하니까 14개 손목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리고 일정한 간격을 했으니까 그 일정한 만큼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묻는 건 이게 일정한 크기면 왜 이게 일정한 길이만큼 늘어나냐는 거야. 이 함수가 기울기가 정해져 있어서 일정한 수만큼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배웠던 거야. 그러니까 그걸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건데 왜? 그러니까 명제를 던질 게 아니라 증명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일정하게 근데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면 y 값도 당연히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아니 봐봐. 이미 등차 수열인 거는 팩트지. 네. 그치? 등차 수열인 거 쌤이 증명을 해놨잖아.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니까 등차 수열인 게 아니라 왜 등차를 이루냐고, 이 길이의 차가. 함수의 기울기가 정해져 있어서. x 값이 증가하면은 일정한 비율로 y 값이 증가하니까 일정한 간격이면. 아 근데 너무 부족해. 그거 가지고는 힘들어. 그러니까 맞는 형태야. 나는 쌤은 그 명제로 증명을 할 수 있겠는데 그 얘기가 끝이 아닌데 그 얘기에서 끝내려고 하니까 쌤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접근은 그게 맞아. 한다면은 경택이는 지금 요런 얘기가 차라리 나오면은 조금 근처로 가는 건데 그냥 필이야 지금 네가 얘기를 하는 거는. 근데 이거는 무너져. 이건 무너진다는 거야. 물론 지금 네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공부를 하는 방식의 문제들도 존재는 해. 당연히 불확실하겠지. 그리고 출제자가 바보야? 그렇게 해서 맞출 수 있게 문제를 내려고 하겠어? 아니야. 그걸 좀 흔들 거 아니야. 연산도 넣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해볼게. 봐봐. 해볼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직선이 ax 빼기 a라고 하는 x값을 갖지. 네. 그럼 여기에 대한 이 모든 두 선의 차가 네. 항상 ax 빼기 a에서 x를 뺀 꼴일 거 아니야. 됐니 여기까지? 네.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a-1x 마이너스 a 꼴이 완성이 된다는 거야. 여기도 됐어? 네. 됐어? 그러니까 길이가 항상 이 값일 거 아니야. x 값에 대해서. 네.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왜 넣은 거예요? 저기다 왜 넣느니? 그러니까 봐봐. 이 함수의 모든 점들의 y 값은 얘일 거 아니야. 네. 이 점들의 모든 그때의 x 값이 또 동일할 때의 y 값은 얘일 거 아니야. 네. 그럼 둘을 빼면 모든 x 값의 위치가 어디냐에 상관없이 이게 무조건 이 길일 거 아니야. 됐지? 네. 근데 이걸 가지고 x로 묶었더니 a 빼기 1 x 빼기 a가 됐지. 네. 맞지? 네. 자, 여기서 그냥 하나를 더 붙여서 얘기를 할게. 잘 봐. 나는 수열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좀 느끼거든. 잘 봐. 자, 첫탕이랑 공차 아무거나 불러봐. 당 3, 공차리, 공차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쌤이 일반항 할게. 마이너스 2m 플러스 5야. 계산해봐. 니네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지금 일반항.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지. 네. 그치? 실제로 넣어서 해봐. 맞나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야. 됐어? 네. 첫째 항 공차 아무거나 불러봐. 5. 3. 그럼 일반항은 3n 플러스 1이야. 뭐 빠르지? 네. 그치? 자, 봐봐. 요 정도만 얘기를 할게. 쌤이 이제까지 그러니까 요거 개념을 이해하는 거랑 플러스 요 얘기까지 같이 연결을 지을 거야. 지금도 좀 얘기가 많이 중요해. 네. 원래 이거를 이번 시즌에 잘 안 하려고 해. 왜냐면 기초적인 연습을 못해서. 그래서 이거는 듣되 쓰지 않아야 돼. 네. 알겠지? 여러분은 이걸 써야 되는 시기라는 거야. 네. 오케이? 이걸 써야 되는 시기야. 이걸 이해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걸 써서 진득하게 모든 문제들에서 일반하면 쓰는 느낌이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잘 봐. 우리는 어떤 수열을 한번 써볼게. 4, 7, 11, 10, 13. 첫 장이 몇이고 4. 공차가 몇인? 3이. 인
등차 수열이지. 네. 맞지? 30 커지고 있어. 근데 여기서 쌤이 만약에 50번째 항이 뭐냐고 물어봤어. 근데 이걸 첫 시간에 했거든. 그러니까 경태기가 이때 당시에 그 얘기를 했어. 얘는 3 더하기 1이고요. 얘는 6 더하기 1이고요. 얘는 9 더하기 1이라서 3의 배수가 왔을 때 50번째는 151이요. 라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쌤이 요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상 혹시 한번 정말 봐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쌤이 이건 잘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게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인 거야. 우리는 이걸 확립시켜놨지. 네. 그치? 네. 그래서 이걸 쓰는 게 먼저였던 거야. 어떻게 썼어야 되는 거야? 공차가 3이지. 네. 그럼 첫째 항이 4니까 a 플러스 n-1d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은 4 플러스 n-1 곱하기 3이고 전개를 하면은 3n 플러스 1이 됐던 거야. 그리고서 50을 대입을 하면은 151이 이렇게 하는 게 공부 방법에서 필요했다는 거야. 뭐 필요한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모든 문제들 다 똑같이 풀어내고 있었지. 맞지? 네. 맞지 여기까지?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자고. 얘들아 등차 수열은 무조건 배수의 집합이야. 이게 정해져 있어. 근데 그 배수의 집합들을 첫 번째는 이동시키는 작업이야. 첫 번째는 한 칸 밀었어. 그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뭐의 집합이라고? 배수의 집합이라니까. 뭐의 배수? 바로 공차의 배수야. 그래서 등차 수열이 확인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무슨 생각을 해줘야 돼? 무조건 공차 n으로 출발하는 항이야. 그럼 어떻게 돼? 공차가 몇인 게 확인이 됐어? 그럼 일단 일반항은 어떻게 생겨먹었어? 3n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모두 다 3씩 커질 거잖아. 네. 그럼 1, 2, 3을 넣을 때마다 이 3에만 영향을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첫째 항이 어디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거야. 첫째 항 아무거나 잡아봐. 17 잡아볼게. 그럼 다음 항이 뭐야? 공차가 3이면 30? 아니 20? 23 이렇게 흘러가지. 네. 똑같이 공차가 3이야. 첫째 항이 마이너스야. 그럼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다르지? 네. 하지만 둘 다 공차가 뭐야? 3이잖아. 일반항은 똑같이 3n으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런데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5잖아. 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오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빼기 8이야. 1을 넣었을 때 17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럼 플러스 14야. 그 뒤에 숫자를 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첫 탄에서 공차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예? 네. 맞는데 우리는 맞아 일단.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뺄셈보다 덧셈이 쉬워. 그지? 그리고 계산보다 대입이 더 쉬워. 이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던 과정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추천을 해. 그러니까 상관은 없는 과정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봐봐. 항상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얘가 정석적으로 맞아. 수를 나열하면은. 근데 개념을 좀 바꿨지. 등차 수열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맞지?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은 일반항을 뭘로 잡는 게 맞아? dn 플러스 a 빼기 d가 맞아. 이렇게 하면 네가 생각하는 게 맞지. 네. 맞지? 근데 이 표현을 쓰려면 그렇게 써. 대신 개념을 쌤이 얘기하는 것도 확립하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전 이렇게 쓸게요. 이거랑은 전혀 다른 거야. 예전에 만년고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졸업도 다 했었는데 충대 갔는데 중1 때 중2 때는 성적이 좀 개판이었어. 근데 이제 나랑 이제 저쪽에 이제 교습소에서 만나가지고 열심히 했거든. 열심히는 하는데 공부를 잘 못하는 케이스의 친구였는데 그래도 중학교 때는 항상 다 90점대는 나왔던 것 같아. 갑천중이었는데 그리고서 만년고로 진학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거의 한 80점 후반은 계속 맞았었어. 수학을 되게 잘했었거든. 근데 본인이 열심히 했었고 근데 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지금 방금 이제 준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중에 문자 혼합형 있지. 네. 그거를 하고 있는데 쌤이 수학적으로 풀어야 되는 과정이 있을 거야.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이게 너무 어렵대. 그래서 자기는 문자 혼합형을 직접 3개의 항을 끼워 맞춰서 전개해서 하면 편하다는 거야.
좀 멍청한 지식이긴 한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수열 문제가 나왔는데 등차 수열의 합을 자기는 못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이 어차피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쉬운 문제면은 자기가 그냥 더 한다고 얘기를 한 거야. 자기가 인정을 한 거야. 등차 수열에서 숫자가 적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개수가 적게 나오니까 자기는 오히려 그걸 자꾸 공식 쓰니까 틀린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는 그래서 개수가 10개 이하면은 틀리느니 차라리 직접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그래서 직접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대고 쌤이 그럴 수는 없어 하고서 막 지랄하는 것도 웃기잖아. 본인이 파악을 했는데. 그래 알았어 오케이 했어. 시험 때 맞았어. 시험 나왔고 맞았어.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다라는 걸 내가 말릴 수는 없어. 그런데 나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 쌤은. 그러니까 얘를 설명하는 이유도 존재는 할 거야. 그러니까 쌤이 하는 것도 하려고 해. 안 돼. 하려고 하는데 안 돼서 이걸 하는 사람과 네가 뭘 얘기하든 내가 뭔 상관이야. 꺼져 씨. 난 이거 할 거야. 이거는 전혀 다른 거야. 개쌍 마이에이 하지 말라고. 오케이? 같이 협의하에 하는 건 괜찮다고. 오케이? 네. 다른 거 맞지 확실히? 쌤이 얘기하는 거. 자 그럼 몇 개 더 가봅시다. 자 첫째 항 공차입니다. 자 됐지? 여준이 둘 다 아무거나 불러봐. 8 마이너스 2로 할게요. 일반항 불러봐 준서. 마이너스 2n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준서 다시 불러봐. 7 마이너스 3 경택이 불러봐. 마이너스 3을 플러스 10 하나 더 불러봐. 7 6 부르라고 빨리 숫자 아무거나. 6 마이너스 6으로 할게요. 불러. 7 플러스 13. 어려워하지 마. 일반항이 첫 번째 항이 얘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플러스 2. 아니 잠. 마이너스 13이요. 마이너스 13이 나오면 되겠지. 왜 쓰는지는 이해됐어? 2.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정리가 끝나는 거야. 변수 n의 값이 어떻게 됐어? n의 값이 1차야. 개수가 특정 숫자면 그게 공차인 등차 수열인 거야. 알겠지? 네. 이게 원래 지금 5월 달에 했어야 되는 개념인데 지금 한 거야. 자, 알겠지? 자, 그대로 가져간다. 다시 봐봐. 자, 여기로 와봐. 근데 둘의 차이를 구했더니 얘가 됐지. 네. 그럼 x 값이 변수라고 했을 때 공차가 몇인? 마이너스 공차가 몇인? a-1인. 됐어? 네. 공차가 a-1인 수열인 거야 얘는. 네. 여기까지 됐어? 네. 그걸 가지고 돌리자는 거야. 근데 x 값이 일정하게 차이가 난다며. 네. 똑같은 만큼 벌어지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x 값에 대해서 공차가 a 빼기 1인 수열이 나오니까 얘는 등차였던 거야. 지금 명확하게 등 차임을 보였지. 네.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는 이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저런 거 이게 아니라고 수학은. 네. 오케이? 좀 다른 건 느끼지. 네. 알겠지? 근데 봐봐. 이게 지금 과연 편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쌤이 아까 처음에 잡았던 게 여기 x좌표를 m이라고 했을 때 사이가 k 그래서 세 개를 다 넣어봤지. 네. 직접 보이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지? 아, 홍경택 이제까지 했던 질문 중에 제일 나았습니다. 제일 소통이 됐어 그나마.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겠지? 자, 911번입니다. 해봅시다.
수가 있어. 근데 여기도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뭐가 나와야 돼? 왜 그 수열인지는 확인했어? 네. 근데 증명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증명이 안 된 거지 그러면. 어? 주소야. 그럼 증명이 안 된 거지. 한 줄도 못 쓰고 있는 거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야. 봐봐. 한 줄도 못 쓴 거는 그냥 네가 문제 하나도 안 읽고 있다라는 증거야. 왜 문제를 하나도 안 읽어? 다 읽기는 한데 쌤이 맨날 얘기하지. 읽다라고 하는 거는 리드야. 와치가 아니라 표현이 그냥 계산밖에 없지 않아? 네. 그 왜 그 계산이 됐냐고. 그러니까 그 저번에 똑같은 문제를 한번 풀었었잖아요. 저희가. 에이 나와. 빡다 좀 쳐야지 이거는. 근데 그거 말고는 증명할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니한테 어렵게 낼 것 같아? 아까 앞에 문제도 직접 보여준 거 아니야? 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모양의 종이가 있다는 게 어려운 얘기야? 여준이도 지금 봐봐. 지금 쌤이 이렇게 봐봐. 얘들아, 너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뭐 내가 뭐 석사를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솔직히 그냥 일반 학사만 나온 사람이지만 나도 수학과 전공한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배웠던 대학 수학은 니네가 배웠던 고등 수학보다 확실히 어려운 건 사실이야. 그런데 그럼 생각을 바꿔.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야.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1을 알려줬는데 100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 읽고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읽은 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봐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모양의 종이가 있대. 어려워? 아니요. 그때 첫 번째 시행에서 정사각형을 이렇게 4등분할 때 이 얘기 맞지? 네. 그때 왼쪽 위에 정사각형을 색을 칠한대. 네. 여기까지가 끝난 거지. 네. 그 색을 칠한 걸 어떻게 한대? 10번. 반복을 해서 어떻게 하는데? 색 칠한 부분을 합하라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일단 얘 넓이는 뭐야? 1이요. 1 아니야? 네. 맞지? 네. 그럼 1을 일단 맨 처음에 구할 거고 거기다가 이제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지? 네. 그럼 얘 넓이가 다시 뭐라고? 1 그럼 얘 넓이는 뭐야? 4분의 1 그게 몇 개 있어? 3개 있어요. 3개 있으니까 그 두 번째 시행에서의 넓이가 뭐야? 4분의 3 이겠지. 네. 나 한국 사람 몇 판? 3번. 3판은 하자. 다음 거 가볼까? 이번에 어떻게 해? 다시 첫 번째 시행에서 색칠하지 않은 3개를 가지고 한 것처럼 여기도 얘네들 셋, 얘네들 셋을 가지고 하겠지. 예. 됐어? 예. 총 9개를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이렇게 나누라는 거 아니야? 네. 네. 거기서 뭘 쓴다는 거야? 이거 쓴다는 거 아니야? 이거? 네. 이거 쓴다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얘 하나의 넓이가 몇이었어? 그 4분의 1 그럼 얘 넓이는 몇이야? 16분의 1 얘 넓이가 몇이라고? 4분의 1 그럼 얘 넓이가 몇이야? 16분의 1 그 16분의 1이 여기 안에 몇 개 있어? 3개 그게 몇 개 있어? 3개 아홉. 3개.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넓이가? 네. 이렇게 해서 더해진다는 거고 그 규칙을 찾으라. 이거 아니야? 네. 어려운 거야? 아니 근데 지금 준서는 어떻게 풀었어? 너 공식 1 빼기 4분의 3분의 1 곱하기 1 빼기 4분의 3의 10제곱이니? 그것도 아니야. 그건 맞아? 공비 4분의 1이지. 4분의 1이지. 아예 잘못됐지. 그치? 근데 지금 봐봐. 형택이 봐봐. 정녕 네가 썼는데 쓸 게 없다는 게 맞아? 아니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돼. 얘들아, 봐봐. 시험 때 가지고 시험 끝나고 와가지고 이게 또 한 2, 3개월 있다가 또 시험 보는데 시험 끝나가지고 쌤, 뭐 어때고 저때고 막 그 진짜
솔직 요즘 유튜브 채널 이런 것들 중에서도 솔직함으로밖에 말 못하는 세상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거 있다고 해보면은 그런 컨셉이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대로 적용해서 만약에 대화를 하잖아.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 네가 문제를 안 읽은 거야. 경택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지. 그치? 근데 얘기해도 여러분들 아니라고. 아니 저는 다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여기서 뭘 모르겠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아니 이게 아무것도 못 쓴 아이들이 10번을 분석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아무것도 못 쓰지 않았어? 아니 그렇긴 한데 뭐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경태가. 이해는 다 돼서 점점을 쓸 수 있을 것 같긴 했었는데 그런데 경태가 넌 이거 지금 이 시기의 차이야. 넌 이걸 인정을 해야 돼. 아니, 왜 내가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인정을 안 해? 문제를 안 읽는다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를 안 읽는 게 맞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쌤이 얘기하는 거랑 다른 결을 얘기하는 거야. 문제를 읽는다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글씨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의 상황을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끄집어내라는 거야. 분명히 맨 밑에까지 10회 반복했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 네.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기본 일이잖아. 근데 그걸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넓이도 못 구한 거야? 아니, 그거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핑계로밖에 안 되는 거 네. 이해되지? 네. 응? 그런 차이라고 항상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쉬고 봐봐. 좀 고민되네 일단. 조금 쉽시다. 자, 그리고 잘 봐봐. 이게 여기 원리합계가 정신 차려 이제. 이 원리합계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문과를 진학한다면은 또 거기에서 이제 경제수학이라는 형태에서 이제 비슷하게 정리가 되고 뭐 이런 건데 7년 전, 6년 전 이때쯤에 교육과정 바뀌면서 7년 전이죠. 7년 전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그때 당시에 여기에 대한 개념이 원래는 문제 유형이 4가지였는데 그게 축소화가 돼서 하나로 바뀌었어. 엄청 축소화가 된 거지. 근데 얘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애매한 게 얘 자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려면 한 20분 정도가 걸려. 근데 이걸 학기 중에 하려고 하기에는 문제 수가 너무 적어. 근데 그냥 단순하게 얘를 풀게 하게 만드는 방법은 1분이면 되는데 근데 그걸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를 또 한번 풀어. 그래서 내가 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오늘밖에 없다는 거 생각하셔요. 자, 해볼게. 자, 일단 우리는 이름이 뭐라고 써 있어? 원리합계. 뭐를 합한 거야? 원리가 뭘까? 바로 원금과 이자야. 자, 우리는 돈을 움직이는 방식을 수학에서는 딱 4가지로 분류를 하도록 할 거예요. 바로 예금, 적금, 대출, 그리고 저기 뭐야? 대출, 연금, 미안,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어. 연금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로 할 건데 대출과 연금 이 2가지는 완전히 삭제됐어. 그럼 우리는 딱 2개, 바로 예금과 적금이야. 오케이?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예금이란 돈을 예치시켜 놓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 차려? 근데 돈을 예치시켜 놓으면은 이자라는 게 발생해. 그런데 이자를 받는 조건이 딱 2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단리법과 복리법이에요. 단리법은
원금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만을 누적시키는 이자 산출 방식입니다. 그리고 복리법은 내가 받은 이자도 원금이라고 생각하는 이자 산출 방식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 봐봐. 원래 원금이 이만큼이 있어. 응? 그러면은 처음에 이자가 이만큼이 붙었어. 똑같이 붙었지. 그럼 그 다음에도 단리법은 이자가 붙는 거야. 그럼 얘도 붙겠지? 맞지? 근데 얘도 방금 전까지 나의 원금이었으니까 얘도 이자가 붙는 거야. 오케이? 자, 다음이 중요해. 두 번째까지는 그러려니 했어. 세 번째도 이자를 붙여볼게. 그럼 이만큼 이자가 붙었지. 네. 자, 아래도 이자를 붙여볼게. 이게 붙었지. 네. 그럼 여기도 붙는 거야. 그럼 여기도 붙는 거야. 그리고 얘도 붙는 거야. 색깔로만 봐도 충분해. 다음번에 파란색 이렇게 붙었어. 그럼 여기도 붙었지. 네. 그럼 얘도 붙는 거야. 얘도 붙고 얘도 붙었지. 네. 얘도 붙고 얘도 붙는 거야. 그리고 얘도 붙고 얘도 붙는 거야. 야, 복리법이 좋냐 단리법이 좋냐? 종리법. 복리법이 압도적이지. 네. 그지? 예전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이자율이 막 엄청 있어.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좀 옛날 연예인 중에 송은이라고 있거든. 안경 쓰고 좀 키 작은 아줌마. 네. 근데 그 사람 나이가 되게 많아. 아마 못해도 여러분들 부모님 나이 때 그 정도 될 거야 아마.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은행에서 들은 적금이 있어. 근데 그게 다 복리법인 거야. 근데 거기에 이자도 있을 거야. 그건 이제 돈을 예치시켜 놓는 건데 그걸 지금도 해약을 안 했대. 근데 거기에서 돈 싸들고 와서 이거 해약해주면 안 되냐고. 그 돈이 지금도 불어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엄청난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은 복리법에서 계산하는 이자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 경우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단리법으로 문제를 풀면은 문제가 매우 단순해져.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모든 문제들은 복리법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단순해지면 그게 좋은 거 아니야? 문제를 못 내잖아. 문제를 너무 쉽게 풀잖아. 그러면. 단순해지는 게 근데 너무 편협한 대답이지 않을까? 단순해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가 뭐가 좋은 건데? 계산하기 좋은 거는 무조건 다 좋은 거야. 그러면 아니 뭐 용돈은 그러니까 형택 다른 애들 이제 사촌 동생들 다 자 너 이번에 저기 고등학교 몇 학년 됐으니까 12만 원, 17만 원. 너는 단순하게 계산하기 만 원 이게 좋은 거야? 자, 아무튼 자 그런데 봐봐. 여기에서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복리로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채택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원리합계에 대한 개념을 볼 건데 앞에서의 모든 활용 문제들을 쌤이 어떤 식으로 보여줬어? 직접 하나하나 계산하고 정리하는 걸 보여줬지. 네.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럼 잘 봐봐. 자, 가봅시다. 위에 쪽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하나 더 해야 된다. 쏘리. 하나 더 할게. 그때 우리는 기수불과 기말불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합니다. 자, 기수불은 일정 기간에서의 기간의 초마다 납입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일정 기간의 일정 기간의 말마다 납입을 하는 거야. 근데 쌤이 친구랑 같이 쌤 나이 정도 되면은 친구들을 우정으로 만나거나 공간으로 만나진 않을 거 아니야. 너희는 지금 봐봐. 너희는 그래도 봐봐. 만약에 외국 여행 갔는데 갑자기 셋이서 만났어. 야, 얼마나 반갑겠냐. 그렇지 않겠어? 그렇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근데 우리가 반가운 이유는 여기서 그 만나봤던 친구들이니까 알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어쨌건 한 공간에 묶여 있잖아. 학원 수업이라고 하는. 이렇게 묶이는 요소들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쌤나이 정도가 되면은 회비 같은 걸 막 내. 부모님도 뭐 아니실 수도 있지만 뭐 모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모임 같은 거 가면 돈 내서 만나는 거. 왜냐면 돈을 내면은 매달 일정하게 돈을 내잖아. 그럼 이 사람을 그래도 만날 수 있는 좀 계기들이 좀 생기고 이러니까. 자, 근데 쌤이 왜 얘기하냐면은 쌤이 친구랑 실제로 그 돈을 뭐 한
밥 같이 먹으려고 한 뭐 5만 원씩 맨날 누적을 시켜놓는 모임이 있거든. 친구 둘이서 친한 친구랑. 근데 쌤이 어떻게 내냐면은 여기 1월이 있고 2월이 있고 3월이 있고 4월이 있고 이렇게 5월 이렇게 있지.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니야. 맞지? 네. 근데 쌤은 어떻게 돈을 내냐면은 쌤은 어쨌건 간에 이게 학원 이렇게 재정 돌아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쌤은 돈을 말해내는 게 되게 편해. 그래서 나는 이때 내. 나는 이때. 근데 나는 기준이 중요한 거잖아. 2월 달 걸 당겨서 내는 거야. 근데 쌤 친구는 초에 내. 그럼 내는 기간에 월이 다르지. 네. 근데 쌤이 분명히 뭐라고 했어? 나는 먼저 낸다고 얘기를 했잖아. 네. 그치?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로. 야, 근데 네가 자꾸 한 달 더 많이 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한 달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2월 걸 먼저 낸 것 뿐이잖아. 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야 4월까지만 돈을 내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돈을 모으지 말자 라고 했으면은 쌤은 언제 마지막 납입을 하겠어? 3월달. 언제? 3월 말에 내겠지. 이거 이해 안 된 사람 어떻게 됐어? 네. 내 친구는 언제 마지막에 냈겠어? 4월. 4월 초에 냈겠지. 근데 내 친구, 쌤 친구는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왜냐면은 자꾸 그 친구는 계산이 본인 나름의 기준으로 하니까 낸 납입 날짜만 자꾸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쌤이 최초에는 어떻게 냈겠어? 최초에 돈을 같이 냈어. 네. 맞지? 나는 그 달에 한 번을 더 내겠지. 네. 그치? 나는 그렇게 실제로 냈어.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 쌤이 만약에 그 다음 달부터 냈어. 그럼 문제가 되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쌤 친구가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못할 수도 있지. 그래서 쌤이 이렇게 예시를 들어줬어. 이거를 2026년으로 하고 이걸 2027년으로 하고 2028년으로 하고 돈 금액을 5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라고 한번 바꿔보자. 어? 5천만 원으로 바꿔보자. 근데 나는 이걸 언제 낸 거야? 12월 31일 날 낸 거야. 얘는 1월 1일 날 낸 거야. 의? 네. 그러면 약간 체감이 확 늘어났지. 네. 그치? 체감이 확 늘어났어. 12월 31일에 낸 거랑 1월 1일에 낸 게 12월 31일에 냈다고 해서 1월 1일이랑 2026년 1월 1일에 낸 거랑 같은 취급을 받는 게 말이 돼? 아니요. 같은 해라고 해서? 이게 기수불과 기말불에 대한 개념이야. 자, 봐봐. 우리는 속으면 안 돼. 일정 기간의 초마다 내고 초말마다 내는 것들이 어쨌건 기수불과 기말불의 차이야. 근데 이게 기간이 짧으면 거의 의미가 없는데 기간을 길게 늘어뜨리기 시작하면은 말마다 냈느냐 초마다 냈느냐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져요. 이건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야. 네. 됐지? 그래서 쌤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쌤이 얘기한 상황들은 좀 이해는 됐지. 나는 말마다 내긴 하지만 전달에 있는 거에 대한 당겨서 다음 달에 대한 거에 대한 나중에 내는 것 뿐이라는 거. 자, 근데 봐봐.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연이율 5%로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 10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을 한대. 기간을 당일로 정하는 게 아니야. 1년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1년마다 복리로, 복리는 그렇게 의미를 가질 건 없어요. 단리법이 안 나와. 네. 매년 초에 냈지. 네. 그럼 납입을 언제 했겠어? 이때 1년이야 이 기간이. 네. 이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을 낸 거야. 맞지? 네. 맞지? 그리고 언제 받았어? 10년. 제 말 어디 받은 거야 그러면? 마지막 탭에 그 초반. 아 끝. 끝에서 받았지. 여기서 수령한 거지. 네. 맞지? 자, 그럼 봐봐. 같은 해니까 이자를 안 받아? 그럼 이자를 받아? 왜 받아? 같은 해인데. 여기 봐, 여기. 초에 있어요. 마지막에 돈 여기서 냈지. 네.
여기서 수령을 하지. 이 낸 금액은 여기 기간이 될 때까지 같은 해야, 그지? 이자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면은 쌤이 2026년 1월 1일 날 빌린 다음에 12월 31일 날 부르면은 같은 해니까 이자를 안 받는 거야? 그럼 12월 31일 날 받은 빌린 돈을 1월 1일 날 갚으면은 1년이 지났으니까 1년치의 이자를 받는 게 맞아? 맞아?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생각해. 맞지 않나? 그러면 쌤은 그렇게 돈을 계속 빌려도 괜찮을까? 그러니까 1월 1일에 빌려서 12월 31일 날 갚으면 1년이 된 게 아니니까 이자를 따로 줄 필요는 없는 거지. 근데 반대로 쌤이 너한테 빌려줄 때는 12월 31일 날 빌려주고 1월 1일 날 이자를 받았으면 좋겠어. 1년치의 이자를. 그럼 그렇게 낼 만한 거야? 그런가? 그러니까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인 거야 이게? 아니요. 수긍이 안 되면은 다른 부분이 이해가 돼줘야 되는데 아니 거짓말로 대답하지 마. 거짓말이 아닌데 1년을 복리로 하는 거니까 1년이 지나야지 이자를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봐. 2020년도 1월에 1년을 복리로 받는 게 맞아. 잘 들어봐봐. 타입이 세 가지가 되는 거거든. 하나는 1년 단위로 했을 때 12월에 낸 돈을 여기서 받는 게 있고 여기서 낸 돈을 여기서 받는 게 있지. 여기서 낸 돈을 이쪽으로 받는 게 있고 여기에서 낸 돈을 이쪽에서 받는 걸로 해봅시다. 물론 이제 여기서 내서 여기서 받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거는 제외할게 일단. 자, 그러니까 이 1번과 2번이 다르다는 거지. 요거는 31일, 이거는 1월 1일. 요건 당연히 1월 1일이야. 2026년 1월 1일에서 돈을 빌려서 2026년 12월 31일 날 돈을 만약에 갚으면 1년치의 이자는 안 내도 된다는 주장인 거지. 네. 확실히 그걸로 생각을 하는 거야. 왜? 1년이 안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2026년 1월 1일부터 열심히 연습을 해서 막 춤 연습을 한 거야. 12월 31일이 딱 됐어. 내 친구가 야, 내 춤을 보여줄게 싹 준비를 했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됐으니까. 야, 그래서 딱 준비해서 딱 너무 잘 추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준비했어야 해서 1월 1일부터 준비해서 오늘 12월 31일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야, 너 1년을 준비한 게 아니네. 어때? 맞아? 아니요. 왜? 1년을 준비를 안 한 거니까. 아니 뭐? 맞아요. 맞는 거야? 맞는 거야? 네. 전 질문이 뭐죠? 지금 (1년이) 365일이잖아. 네. 응? 근데 여기까지의 기간은 그럼 364일인 거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364일을 빌려줬어도 하루 때문에 364일을 네가 손해보는 게 맞다는 거지. 근데 이게 예를 들면 1년 안에 갚기로 한 거로 약간 대충 치면 아니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어디 봐 얘들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년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야. 아니 그럼 1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 되는 이유가 하루 때문인 거면 364일은 무시가 되냐는 거야. 중요한 것은. 아니요.
자, 결론으로 갈게요. 아니 무슨 하루 차이 때문에 1년의 이자를 포기하는 데가 어딨어. 어? 봐봐. 쌤이 이거를 아까 쌤이 얘기한 그 예시인 거야. 내가 딱 바꿔볼게. 1000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 있고 2000년 1월 1일이 있는 거야. 됐어? 네. 똑같은 예시인 거잖아. 근데 1000년 동안 내가 돈을 빌리면은 이자를 얼마를 내기로 했어. 근데 경택이 지금 네 의견대로라면은 1000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날 갚아도 그럼 상관이 없는 거지. 네. 계속 똑같은 의견이, 똑같은 생각인 거야? 조서야, 이 사이에 뭐 좀 좋은 걸 없애보든가 해야 될 거 아니오. 근데 경태가, 경태가 지금 1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개념을 이해를 못 하겠어. 이렇게 날짜를 늘려놨는데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1억 년이라고 얘기를 해보자. 1억 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0년 1월 1일이 있어. 그리고 1억 년 1월 1일이 있어. 그리고서 1억 전에 9999년 12월 31일이 있어. 네가 이만큼 동안 돈을 빌려줘도 이 하루 차이 때문에 이자를 안 받는 게 맞다는 의견이 맞아 지금도? 이렇게 기간을 늘려놨음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서 쌤이 늘려놨을 때 자꾸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하루 차이가 이 왼쪽의 총 기간에 비해서 되게 미비하지 않아? 네. 미비하지 않아? 그런데 처음에 네가 생각한 부분들은 처음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지금 변했잖아. 지금 타겟이. 그런데도 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시간을 안 갖는다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야. 어?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들어갈 수는 없어. 왜냐면은 매우 당연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어?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뭐냐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정 기간에 초에 냈냐 말에 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이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근데 돈을 얼마를 낸대 일단? 매년 초에 100만 원을 낸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얘는 100만 원을 냈겠지. 네. 그럼 그 이자를 몇 번 받았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받았습니까? 아니요. 몇 번 받았어? 10번 10번 받았지. 내가 왜 계속 여기 개념을 이야기했는지가 보여? 보여? 같은 해라고 해서 이자를 안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 포커스도 쌤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아닌데 거기에서 문제에서 바꾸는 상황들을 계속 보여주는데도 왜 거기만 얘기를 하냐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어필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네가 얘기한 건 뭔 얘기인지 알아. 1년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해봐. 그럼 1년 2, 3, 4라도 상관이 없는 거냐고. 근데 뭐 지금 저게 저렇다고 얘기하는데 뭐 의미는 없는 얘기고. 자, 갑시다. 바로 그럼 금액을 얼마를 수령하는 거야? 100만 원을 그냥 수령하는 거야? 이거에 곱하기 이자 몇 퍼센트? 5%. 5%면 곱하기 금액이 뭐가 돼? 50%. 1 플러스 100분의 100분의 5가 됩니다. 네. 이게 몇 번? 10번이 이루어진 금액을 여기서 수령을 하겠지. 네. 그치? 근데 돈을 어떻게 했어? 100만 원씩 저축을 했잖아. 그럼 두 번째 기간에 100만 원이 다시 출발을 했겠지. 얘는 이자를 몇 번 받았을까? 야, 이걸 전다고? 1 플러스 몇 번 받았을까? 9번이요. 9번 받았겠지. 그렇지 않겠어? 네.
세 번째 금액은 이자를 몇 번 받았을까? 7번. 몇 번? 8번 받았겠지. 그럼 마지막 낸 금액은 이자를 받았어? 네. 한 번 받았지. 네. 됐어 여기까지? 네. 1번부터 10번까지 내 돈은 몇 번? 1번부터 10번이 있겠지. 네. 내 돈은 몇 번? 아, 여기 1번 금액이 있잖아. 네. 2번 금액이 있고 3번 금액이 있고 여기 10번 금액이 있잖아. 네. 1번부터 10번까지 중 내 돈은 몇 번? 45. 아니 1번에 이 돈, 2번에 이 돈, 3번에 이 돈, 10번에 이 돈이 있다고. 이 번호 중 내 네. 돈은 몇 번이냐고. 이거? 이것만 네 돈이야? 다 주더라. 맞아. 아, 그걸 뭘 고민해?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돈이 있을 때 그걸 고민하는 게 웃긴 거잖아. 지들이 돈 내놓고서 계속 이자를 받아놓고서 어? 그럼 이 돈을 다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겠죠. 앞에부터 다시 불러볼까? 그러면 맨 밑에 100만원 곱하기 1.05 100만원 곱하기 1.05의 제곱 흘러가서 어디까지? 100만원 곱하기 1.05의 몇 제곱? 10제곱까지 더해주자. 됐어 여기까지? 네. 자 그럼 어떻게 돼 계산이? 무슨 수열이 됐어? 등비수요. 등비수열. 공비가 뭐임? 0.5이 등비수열이 됐지. 등비수열의 공식 뭐예요? 경택이 불러봐. 순서 불러. 뭐 합이요? 등비수열의 합 공식. R 빼기 1분의 N R 빼기 1의 N 제곱. 여준 1 마이너스 R분의 너 보고하면 어떻게 와? 아, 미식성. 있었다. A 곱하기 네, 제곱 마이너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그럼 금액은 어떻게 돼? 1.05 빼기 1분의 1.0을 1.6이었어요. 어디? 아 그건 나중에 하자. 1.05의 10제곱이잖아 그랬죠. 아, 그리고 뭐 해줘? 첫 번째 100만원 곱하기 1.05에 10제곱 빼기 1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이게 됐어. 이제 뭐 해주면 돼? 1.05의 10제곱만 1.6으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돼. 오케이? 예. 그럼 끝나요. 됐어요? 예. 자, 이 원리학계는 5월 달에 쌤이 이걸로 못합니다. 지금밖에 공부를 못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 기간 초말 이런 것들도 그냥 여기 바탕으로 공부해 주는 게 첫 번째고, 테스트 볼 때는 당연히 이런 과정들이 다 나오셔야지 맞겠죠? 오케이? 그렇게 일단 확인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